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빈자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 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상륙한 건 아닌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어느 확진자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6개만 남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41병상에서 39개가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다 차 있어서 이게 여력 병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울 전체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 전국적으로는 78.5%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61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방역 조치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커서 조금 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금주 중 일상회복 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의 확진자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돼 조사 중인데 감염 여부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 결과 이들과 공항에서 자택까지 함께 이동한 지인과 동거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고 동일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어제와 그제 각각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검체의 전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통해 이들 2명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인된 나라가 갈수록 번지면서 일부 나라가 선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이미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은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려할 정도이지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니라면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팀 벨레네데스 소속 선수와 직원 등 1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만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지역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6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남아공 등으로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already be some community transmission of this variant in Scotland.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견된 나라는 1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거침없는 확산세에 다음 달 11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유럽 각국은 자가격리 규정 등 추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이 40세 이상이던 부스터샷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도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외에는 오미크론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모든 미국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접종만이 해법이라며 여행 제한 추가 조치와 봉쇄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f people are vaccinated and wear their mask, there's no need for the lockdown.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WHO는 194개 회원국의 면역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거둔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치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치고 큰 돈입니다. 연말까지 2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예산 다 잡아놓고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체력 단련 비용 100만 원, 교사 연수비 200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 회복 자율 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학교 전체 연간 예산에서 플러스해서 더 자유롭게 쓰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하담으로 한 돈 1,000만 원 선납 안 되냐? 전 조금 그럴 정도로.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00곳에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거를 다 뜯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의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거치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 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예산과를 찾아가서 강제로 집행 못하는 학교 있다. 어렵다. 그냥 1,000만 원을 내려보는데 1,000만 원 못 쓴다고 하면 반납 그대로 받아라. 그렇게도 많이 줄여놨어요. 이미 더 거친 세금 31조 원 말고도 올해 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거치는 세금은 19조 원이 더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를 교부해야 하니까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 재정에 4조 원이 또 내려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한 새마을 금고 지점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이사장이 개인 차량을 금고 명의로 옮겨놓고 차량 과태료까지 금고 돈으로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사장 투표권이 있는 지점 대의원 명단에 자신의 가족들을 무더기로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 최근 움직이지 않은 듯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강모 이사장은 부인 명의로 렌트했던 이 차량을 올해 1월 새마을금고 명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개인차처럼 썼습니다. 이 사장님이 매일 출퇴근하시고 타시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달이 나가는 차량 렌트비는 물론 기름값과 주차비까지 매달 80만 원 넘게 금고 돈으로 냈습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과태료 같은 거 속도 위반도 있고 주차 위반도 있고 금고에서 이제 부담을 다 했는 거죠. 직원들이 2달 전 이사장의 갑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하고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차를 쓰지 않고 세워둔 상태입니다. 강 이사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지점 대의원 명단에 대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아버지와 동생 등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예치시키는 등 대의원 조건을 서둘러 맞췄다는 겁니다. 이사장 선거에선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데 미리부터 대의원 상당수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채운 겁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 조건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20명 넘어요. 가족 4명 정도 있어요. 작년 초 선출된 강 이사장은 4년 임기의 이사장을 3번 연임할 거라 평소 자신해왔습니다. 나 어쨌든 간에 12년 채웠거든. 또 제도가 바뀌면 더 알거든. 또 상금 갔다가 또 이어 올 거거든.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감시는 2년에 한 번 꼴인 중앙회의 감사가 전부인데 중앙회는 대의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채워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모르겠는데 규정상으로는 가족이라고 대의원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폭언과 성희롱 등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신고 2달이 넘도록 이사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조만간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